네, 7시 34분 40초입니다. 수요일마다 정치 현안을 각자의 입장에서 따져보는 이슈 토론입니다. 안형환 전 한나라당 대변인, 박용진 전 민주당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에 여러 시사 프로, 종편 프로에 출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전 대변인, 네. 어떤 이슈를 가지고 출연해서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이슈야 통화에서 있었던 노건호 씨 네. 이야기가 이제 제일 컸고요. 또 네.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네. 어떤 사안이 주로 적돌 지점이 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노건호 씨의 발언에 관해서는 이제 3부에서 유창선 시사평론가를 만나기로 했으니까 잠시 후에 여쭤보고, 일단 한교안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박용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지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초대 법무부 장관 이 정권 들어서 하고요. 지금까지 네. 계속해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이보다 더 이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문제로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실제로 한 나라의 총리라고 하는 자리가, 네. 흔히들 이야기하는 정치개혁,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기용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일단 의문이 들었어요. 네. 청와대가 발표할 때 일단 부정부패와 정치개혁을 얘기했는데, 부정부패라고 하는 문제는 그건 범죄 행위니까요. 네. 범죄 행위와 관련된 사안은 사실은 검찰과 경찰 등 사정당국이 해야 하는 일이겠죠. 그리고 네. 정치개혁이라고 그러는 걸 대통령과 총리가 정치개혁을 하시나요? 그게 아니라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건 국회에서 민의를 반영해서 정치권이, 여야가 이렇게 협의해서 법을 통해서 제도를 바꿔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왜 그거를 굳이 이렇게 맡겼을까? 아하, 네. 매를 들고 하겠다는 얘기구나. 이러니까 이제 공안 통치니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안영환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국무총리는 네.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단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지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국정의 2인자가 1인자인 대통령과 국정 철학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지 않으면은 네.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고요. 대통령 아마 그 점에 맞춰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는 네. 이제 현재 현실적으로는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은 국정 전반에 큰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청문회 돌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총리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여러 후보들, 적임자라고 할 수 있는 여러 후보들 가운데서 그래도 청문회를 돌파할 수 있는 사람, 즉 지난번에 장관 청문회를 돌파할 수 있었기 때문에, 통과되기 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지명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황씨 집안에서 총리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은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상자다. 네. 예. 황우여 교육부 총리 시간에 인터뷰하면서 그런 질문을 드렸더니 웃고 말더라고요. 근데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일단 이제 총리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어떤 부분의 검증이 이루어질까요? 박용진 대변인. 인사청문회를 한번 통과를 했으니까 수월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판입니다. 네. 왜냐하면 네. 황교안 법무장관이 통과할 때는 제 기억에 한 6건인가 10건인가 정도가 동시에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1차 검증의 벽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이 집중된 검증을 하질 않았죠. 스크린할 시간이 없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른바 국회도 여러 건의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진행하니까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졌을 거고요. 게다가 장관 인사청문회는 하루래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단독으로 진행하는 인사청문회인데다가 모든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 국민적 관심이 몰려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이틀, 보고서 채택까지 합치면 이제 3일이고, 또 장관은 그냥 인사청문회 보고서만 채택하면 안 해도 그만이고요. 대통령이 지명하면 네. 곧바로 이제 장관이 임명이 되는 건데, 청문회가 사실상 요식행위죠. 근데 이 경우에는, 총리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인준 절차를 걸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길면 한 20일에서 25일까지도 정치적인 그 일정이 막 진행되어야 되는 네. 아주 이제 뭐 긴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됐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벌써 도마에 오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16억 뭐 전관예우, 고액 임금 연봉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본인의 그 병역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오르고 있고, 네. 또 공안통 출신이면서 이른바 간첩 사건과 관련해서 변론을 했었다. 이게 혹시 수임료와 연계되어 있는 좀 뭐 문제 아니냐 이런 네. 지적들도 나오기 시작해서 아마 저희 새정치 민주연합으로서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청문위원을 누구로 할 거냐. 네. 선수 중에 선수, 에이스 중에 에이스, 저격수 중에 저격수들로 이렇게 일선 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법무부 장관 그 청문회 통과됐으니까라고 쉽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제 박용진 대변인의 지적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취임 초니까 장관 여러 청문회가 열렸기 때문에 언론의 검증이 그 허술했을 수밖에 없다. 그 점 지적하셨네요. 안영환 전 대변인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사실 그 당시는 많은 분들이 동시에 청문회 대상이 됐었기 때문에 한 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었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야당에서 거론되는 주제들이 대부분이 그 당시 거론 이미 됐던 주제들입니다. 아, 네.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이미 김이 좀 빠진 주제들이죠. 네. 네, 그래서 야당이나 언론에서 또 다른 진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이미 지난번에 있었던 단타들이죠. 야구 용어로 말하면. 네, 네. 이제는 무슨 홈런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국민들의 정서를 얼마나 흔들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사실 이 장관 후보자나 총리 후보자들의 청문회는 낙마되는 경우에 이렇습니다. 야당이 청문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일단 있습니다. 네. 워낙 문제가 크다고 이제 국민 여론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또는 청문회 가더라도 이미 청문회 직전에 엄청난 이슈들에 휘말려서 예를 들어서 문창극 전 총리 네, 후보 네. 지명자 같은 경우는 친일 스스로. 논란, 네. 특정 언론에서 그걸 보도함으로써 이미 여론상에서 온라인 선상에서 엄청난 그 이슈가 됐었고 찬반 논란이 있었죠. 네. 그런 경우는 스스로 이제 낙마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입니다. 앞으로 이제 기간이 남았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슈는 그렇게 큰 장타 또는 홈런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저는 이번 청문회가 과거의 청문회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먹힌 사생활 도덕성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 공안 문제. 네.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자의 그 과도한 공안 검사 출신의 경력에 말미암은 그와 같은 사고 방식. 네. 또 이제 황교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제 법과 원칙에 충실한다는 걸 설명할 겁니다. 또는 종교 편향성 문제, 네. 이런 문제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 놓고 한번 공개적인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네. 자, 공안 통치하는데 공안의 정의는 어디고 어디까지 법과 원칙의 정의와 공안의 한계는 어디인가? 또 종교인과 공직자의 한계는 어디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공개적인 토론을 한다면은 이번 청문회 자체가 그동안의 청문회보다는 한 단계 높은 높은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도덕성 이런 것도 검증해야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재밌는 게 이런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우리 사회에 사실 공론화하는 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저는 이제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는 우리나라 같은 그런 식의 청문회에서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즉 정책을 검증하는 청문회하고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거는 분리해서 사생활은 네. 비공개로 하고 이런 의견도 그동안 나오고 있었죠. 미국식이죠. 네, 네.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이제 그 인사청문 특위가 여당 7명, 야당 6명으로 구성되고 새누리당이 인사청문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죠. 그러니까 인사청문 통과가 순서가 그렇죠. 통과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회의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죠. 지난번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 당시에는 야당 몫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이 청문 보고서를 거부하면 안 되는 이런 식의 절차 그런 식의 그 방해랄까요? 네. 그래서 야당의 그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번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박용진 대변인께서는 아까 그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심도 있게 따져질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제보나 자료가 들어오고 있다. 야당 쪽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하여간 그
격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단 그 법사위, 예전에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법사위의 의원들로 구성한 상임위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별도의 특위가 구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만, 이른바 뭐 야당 쪽의 에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양한 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의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 정보력과 분석력들이 겹쳐지게 되면 달랠 거라고 일단 저는 기대를 해요. 네. 이미 이제 뭐 40년직이라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마음은 아프지만 부적격이다. 이제 방향을 잡고 지금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아마 보다 다른 사실들도 팩트 파인딩 노력들이 돼서 다른 사실 드러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안영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 뭐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 인사청문 제도가 어쨌든 이 겨우 하루 이틀 이렇게 하는 제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날 모든 논의를 다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언론이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 전에 언론에서 그런 도덕성 검증을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도덕성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의 이런 기능이 인사청문 위원회와의 이런 노력이 같이 이렇게 좀 겹쳐져서 네. 전체적으로 진행된다고 봐야지 인사청문회 그 이틀만 집중해서 보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미 시작했다고 보셔야죠. 네, 그렇죠. 일단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친구 이런 건 없다. 공직 앞에 칼을 베르고 있는 이종걸 원내대표 이 시간에 인터뷰해서 좀 냉정해야죠. 네. 그래야죠.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요. 자,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장을 맡았는데 박용진 대변인 네. 앞으로 가는 길이 어떨 걸로 보십니까?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우리 경기도 도민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경기도 교육감을 하실 때 보여줬던 그 교육 혁신의 이런 모습들, 추진력 이런 거 보시면 그 혁신의 어떤 의지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풍부한 분야라고 하는 걸 아실 거예요. 네. 어렵게 꼬여 있는 그 교육계 혁신도 풀어냈던 만큼 그거보다 더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 네. 야당의 어떤 꼬인 문제들도 풀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그 김상곤 위원장 개인에게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제 우려라고 하는 건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냥 이렇게 혁신위원장이 새로운 혁신위원회 구성해서 풀릴 수 있을 그런 일이냐, 네. 아니면 더 오래된 고정적인 문제는 사실 저는 후자로 봐요. 아하, 네. 그러니까 그 민주당 때부터 지금까지는 어떤 전략으로 왔느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호남이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물적 자산, 물적 토대를 네. 바탕으로 수도권에서 젊은 피들 386들 네, 전진 네. 배치해내면서 개혁 정책 그림들을 그리고 집권을 해내는 어떤 전략을 분명히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정치 기획이 20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작동도 안 되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게 사실은 문제라서 네. 정치혁신위원회가 아니라 전략 기획을 분명히 하는 이런 좀 당의 모습이 필요한데 네. 그런 면에서 많이 아쉽죠. 네. 그래서 네. 단순히 한 사람을 이렇게 모셔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상황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 신문에 몇 개 신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 현황에서 누구게는 누구 친안철수계는 송호정 의원 딱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486 물갈이하고 호남 3선 이상 공천 안 하고 이런 게 나왔는데 제대로 된 취재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보도를 보면 상당히 복잡한데 이거를 끊어낼 수 있을까? 안영환 대변인 남의 당 일이지만 정치권이 같은 배를 탄 거니까요. 말씀 좀 하세요. 그래서 저도 새누리당의 보수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봤지만은 이 혁신위원 안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상과 현실의 조합, 아무리 좋은 안을 만들더라도 이게 채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또 실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저는 우리 박용진 대변인께서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했는데 저는 기대를 하지만은 우려가 크다. 아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걸 추진하려면은 일단 추진하는 사람이 힘과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김상곤 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지난번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탈락한 분입니다. 네네. 또 수원에서 국회의원 하시겠다고 내밀었다가 안 된 분입니다. 네. 이미 정치인도 아니고
또 아주 바깥에서 있는 깨끗한 그야말로 정치권과 유리된 네. 정치권과 관계가 없는 신선함을 가진 그런 분도 아닌 어정쩡한 분이시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권위의 문제가 또 있고 또 하나는 당내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지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친노 비노 간의 계파 싸움이 치열한 그 가운데서 네. 그런 계파 싸움의 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 것인가. 네. 양층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안을 만들어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현역 의원들 벽을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 공천 개혁안 문제를 놓고 나오면은 당사자들인 현역 의원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벽들을 모두 넘어서 안을 만들어 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아무리 앞서 말씀드렸지만 좋은 안을 내놓더라도 현재 혁신위 안은 분명히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당원 당규를 대부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쉽게 네. 마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우려가 큽니다. 어쩌면은 당 안에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자신의 세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뭐 그런 분석도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봉화마을 얘기를 아까 네. 박용진 대변인 하셨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뭘요? 그 봉화마을 얘기가 예. 제일 요즘 많이 말씀하시는 거라 그래서. 발언과 관련해서요. 네. 뭐 이미 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무성 대표에 대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저 야당 대변인일 때 늘 공격했었던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네. 이후 정치를 해나가면서 반드시 본인이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될 문제이고 사과가 있어야 될 상황이라고 봐요. 네. 네. 그러나 그날 만일에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공격했고 네. 뭐 근거 없이 비난했던 정치인이 오는 것이 부담이 오고 싫었으면 네. 유족으로서는 차라리 그렇게 공격하는 것보다는 오기 전에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열어서 참석을 하지 않도록 네. 그 내용을 그대로 그냥 기자회견 형식 자리를 빌려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네. 일단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건호 씨는 유족이고 아들 입장이니까요. 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야당 전체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뭐 여러 불편함을 논란의 공간을 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안영환 대변인 저 얘기 네. 듣고 싶은데 20초밖에 없네요. 예. 아무튼 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네.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아들이 이 말 한 걸 들었다면 아들을 꾸짖었을 겁니다. 네. 본인이 정치 논란 한 중심에 서서 네. 분열의 아이콘이 되기를 노무현 대통령도 바라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론 두 분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 특별위원회 간사 안영환 전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전 대변인 박용진 대변인이었습니다.